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백신 임상 연구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효과와의 차이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감염 이후에도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백신을 맞기 전에 감기약, 그리고 또 내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그리고 PEG와 폴리솔베이트라는 것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백신을 맞기 전에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장에 콩팥에 물혹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백신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여섯 번째, 코와 호흡기에 있는 항체와 또 혈액에서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항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또 백신을 맞으면 혈액에서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호흡기로 가지 않으면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장 흔한 것들이고 또 가장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 임상 연구 결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과 사망률을 감소하는데 100%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실제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중증 환자가 되지 않으며 또 100%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릴 때 임상 연구 효과가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연구 대상, 그 백신을 맞게 하고 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계속 팔로우업해서 계속 추적해서 그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가, 또 혹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까지 가는가, 또 사망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연구 대상들에게는 이러한 중증이나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100% 그렇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 연구 효과가 10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와 잔슨앤잔슨과 같은 DNA 백신의 경우에는 파이저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과 달리 임상 연구에서 100%의 예방 효과, 중증과 입원을 하는 환자들,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100% 그런가? 실제적으로 100% 그런가?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알았는데, 이미 감염이 됐는데 굳이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그리고 이 백신을 맞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후유증에 대한 뉴스를 듣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괜히 백신 맞았다가 안 겪어도 되는 후유증을 겪고 그것은 싫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나 또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몇몇 스태프들도 직원들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맞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들은 제가 굳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알았던 사람도 백신을 맞으면 항체 생산율이 1000배가 증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1000배의 항체가 증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돼서 한 몇 개월이나 1년, 2년이 지나면 1000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중증과 사망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저도 제 병원의 직원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기 전에 감기약을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일반적으로 쓰는 감기약은 해열제, 타일러놀이나 아세트아민노펜과 같은 그 해열제를 복용하게 되죠. 그리고 코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알레르기 현상이나 또 이런 그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베네줄과 같은 것, 또 혹은 소염제, 또 항염제 이러한 것들, 또 항알러지약을 감기약으로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약 안에 코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해열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은 가장 그 백신의 효과를 덜 감소시키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드시는 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타일러놀이나 그냥 그 코를 막히지 않게 하는 또 코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약 정도 디컨제스턴트라고 그러죠. 그 정도만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PEG나 폴리솔베이트에 그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PEG나 폴리솔베이트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그 약품이나 또 샴푸나 그리고 화장품이나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장내시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알러지가 없었다면 PEG나 폴리솔베이트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화장품 뒤에 이렇게 그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됐든 샴푸가 됐든 여러분들의 헤어스프레이가 됐든 또 아이들을 닦아주는 그 베이비 와이프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거나 또 몸에 발랐거나 그리고 과거에 장내시경을 했었을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항생제인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데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과 백신과 그 비슷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의 알러지가 있는지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백신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떤 분은 저는 그 콩팥 질환이 있는데 콩팥 그 질환이 좀 심각한 경우에도 그 백신을 맞아도 상관이 없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콩팥 질환이 있으셔도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정말 병세가 심해서 몸이 허약하고 붓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거동하기도 힘드시고 또 종종 입원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안 맞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콩팥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컨트롤되고 있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콩팥의 그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콩팥 안에 물혹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혹은 사실은 언젠가는 그것이 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져서 콩팥 저하증, 부전증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물혹 자체가 백신을 못 맞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백신 접종한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되나요? 또 항체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 반드시 항체 검사를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항체 검사를 하면 내가 맞은 백신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체는 비임파구가 만들어내고요.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몸속에 T임파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T임파구도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검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여섯 번째 질문은 제가 벌써 이제 세 번째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혈액에서 만들어진 항체, 기도로 갈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답은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그 양만큼 기도로 전부 가지는 못하지만 여출액을 통해서 트랜스데이시라는 여출액을 통해서 그 혈액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백신의 반응이 혈액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IgG라는 항체가 주로 혈액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혈액에서 만들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으면서 중증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을 맞는 것은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나 코에 있는 그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gG라는 항체는 혈액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출액이라는 트랜스데일이라는 그 액체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를 통해서 삼투압 효과를 통해서 기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미 IgA라는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점막에서 분비되는 IgA라는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차단을 하고 있을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때 백신이 만들어내는 IgG 항체가 여출액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만큼 많은 약은 아니지만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gG만 가지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IgA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사변 때 유엔의 지원을 받았듯이 유엔의 막강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제 확인이 됐는데 IgG라는 항체가 혈액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항체, 만들어진 항체를 명찰을 달아서 실제적으로 기도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항체가 옮겨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immunoglobulin G antibody. 그래서 IgG 항체가 점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논문으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보시기를 원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논문을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는 매년 맞죠? 왜 그럴까요?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RNA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다르게 그 교정을 잘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못 복제를 했을 때 DNA 바이러스는 복제를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RNA 바이러스는 복제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돌연 변이가 생겨도 그 원래 원본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항체가 그 바이러스의 그 돌기 단백질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이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변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확실해진 것은 독감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가 훨씬 더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백신 한 번 맞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3개월,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 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양의 복제를 통해서 완전히 거의 이제 그 면역체가 알아볼 수 있는 돌기 단백질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면역체가 만들어내는 그 항체가 돌기 단백질을 차단하지 못하면 수갑을 채우지 못하면 새로운 또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그 분자 공장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물만 알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정보를 접하시면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이 두렵거나 또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면 백신을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지역에
인구 중에서 60% 이상이 백신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